네, 이번 시간에는 14회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번. 공기에 작용하는 힘 중 지구 자전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했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힘. 네 가지 있었죠. 기압, 경도력.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전향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전향력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코리올리스 힘이라고 해서 얘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찰력. 이거는 아스팔트 얘기하고 그랬었던 지표가 거칠거칠한 곳에서 일어나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에 작용하는 힘들인데, 그러면 전향력이 답이죠.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힘.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는 힘 앞에서 2번 나왔었죠, 문제로. 2번. 흡수장치의 종류를 액분산형과 기체분산형으로 나눌 때 다음 중 기체분산형인 것을 해당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이 충전탑, 분무탑, 벤츄리 스크러버 배웠었어요. 충전탑, 분무탑, 벤츄리 스크러버, 즉 세정집진 장치는 물 뿌려서 잡는 집진 장치로 장점이 뭐가 있었어요? 유해가스와 먼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물에 녹는 가스도, 다른 집진 장치들은 먼지만 제거한다면 세정집진 장치는 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가스도 제거할 수 있고요. 물속에 들어간 먼지는 날아가질 않죠. 중력은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여과도 원심력도 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만 세정은 물을 쓰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간 먼지는 재비산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스의 종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랬었고요.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폐수 처리 장치가 필요하고 나중에 재가열해야 돼요. 왜? 부력이 떨어지겠죠. 식어버리니까, 물을 쓰니까. 나중에 재가열해야 되고 폐수 처리 장치 해야 되고 슬러지 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단점이었고, 그래서 이 세정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샤워는 내가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죠. 그래서 이거는 샤워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뿌린다 그래서 액분산형이라고 해요. 액분산형. 그러면 반대로 반신욕 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반신욕. 얘는 물을 먼저 채워야죠. 욕조에다가. 그런 다음에 내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스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스분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반신욕 하는 거, 쟤는 샤워기로 쓰는 거. 그래서 액분산형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압수식 장치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물을 뿌린다 그래가지고 가압수식 흡수장치다라는 말도 썼었어요. 그래서 이 가압수식이 아닌 거는 유수식, 분수형 있었죠. 얘는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거라면 우리가 배운 충전탑, 샤워기로 물 뿌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만남의 장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충전물이라 그랬고, 충전물의 구비 조건도 했었죠. 충전물의 구비 조건은 압력 손실이 작아야 하고 전체 표면적이 커야 하고 홀드업, 물이 고여있는 양, 홀드업이 작아야 하며 내열성과 내식성이 커야 하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충전물 안에서 충전물을 뺀 거, 충전탑 안에서 그거를 분무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분무탑.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얘는 충전물이 있어서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얘는 만남의 장소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벤츄리 스크러버. 스크러버 들어간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가압수식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아닌 거는 단탑인데 단탑은 여기 들어가요. 단에 물을 고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탑이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단이 쭉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그재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스가. 그래서 얘를 단탑이라 그래가지고 종류로는 뭐 포종탑은 이제 기포가 나오는 이 포가 기포, 종은 이제 종이고.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목욕탕에 갔는데 가운데 뽀글뽀글 해놓는 게 있죠? 그거예요. 왜 뽀글뽀글하게 해놓는 건지 아세요? 안 마라고? 그게 아니라 때 안 보이라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 탕에 물이 고여 있는데 때 둥둥 떠 있는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뽀글뽀글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뽀글뽀글하면 더 잘 녹죠. 기체에서는. 그래서 포종탑.
그 다음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을 이제 다공판탑이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구멍. 이렇게 구멍. 그러면 물방울은 입자가 커서 안 떨어지는데 가스는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공판탑. 구멍이 많이 있는, 공이 구멍이거든. 그 다음에 물 대신에 기포가 들어있는 기포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정집진장치는 탑이라는 이름이 많다고. 충전탑, 분무탑, 다공판탑, 포종탑, 기포탑. 그래서 탑은 위로 쌓는 거라고. 세정집진장치 장점이 협소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탑 위로. 그래서 이 문제의 답, 단탑이 답입니다. 판탑이라고도 해요. 판탑. 뭐 단탑. 근데 단탑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3번. 전기집진장치에서 입자의 대전과 집진된 먼지의 탈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겉보기 고유 조항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입자의, 즉 전기 저항이, 전기집진장치에서는 전기 저항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효율이 높은 전기 저항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요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 오hm. 원래 오메가의 약자예요. 오hm. 한 글자 줄여서 오음센치, 즉 센치당 저항. 10의 4승에서 이 문제의 답이기도 하죠. 10의 11승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저거보다 크거나 작으면 왜 안 좋습니까? 만약에 10의 4승 이하잖아요. 또 10의 11승 이상이잖아요. 전기집진장치에서 전기저항을 이걸로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10의 4승 이하라면 이 저항이라는 건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칠판입니다. 칠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전선줄, 그럼 전선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동아줄처럼 내려오면 내가 지금 칠판을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라미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전선줄이, 동아줄이 쭉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전화를 받은 애들이 요 플러스 집진판 칠판으로 딸려간다고. 이렇게 일로 딸려간다고. 그리고 가스는 계속 깨끗해지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먼지만 딸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항이 약한 애들 생각해 볼까요? 즉 얘는 물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강 가운데서 일로 가야 살 수가 있거든. 근데 헤엄치다가 저항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빠져. 그래서 가스가 가는 대로 쫓아가 버려요. 그것을 재비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기 붙었다가도 가스가 가니까 딸려가. 왜? 저항을 못하니까. 포로로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약하면 포로로 딸려갑니다. 그걸 재비산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힘낼 때 바카스 뭐 이런 선전 있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저항이 약할 때는 암모니아를 물에다 타서 암모니아 수를 넣어주면 암모니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바카스처럼 힘이 나서 저항이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항값을 측정했을 때 저항이 약하다면 예를 들어 조절제라고 해요. 조절제로 암모니아 수를 넣어주세요. 바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내도록. 그리고 처리가스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됩니까? 처리가스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항이 약하다면 상상을 해요. 물살을 빠르게 해야 돼요? 물살을 느리게 해야 돼요? 그치, 물살을 느리게 해야죠. 그래야 헤엄치기 편하겠죠. 저항이 약한 애들이. 그래서 처리가스 유속을 느리게 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려고 하세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항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저항이 큰 사람들이 누구예요? 데모하는 사람들, 뭐 저항군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 터지게 싸운다고. 바바바박 스파크 튀면서 막 싸우는. 저항이 너무 크면 그것을 역전리라고 해가지고 이 역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싸우는 과정에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흥분해가지고. 그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역전리, 전리가 바뀌었다. 그 역전리라고 해. 그러면 이제 조절제로 뭘 주냐? 우리 저항군들한테 뿌리는 거 생각해 봐봐요. 저항군들한테 예전에는 체류탄 뿌렸죠? 근데 요즘 체류탄 안 뿌립니다. 뭐 뿌리죠? 광화문에서 막 뭐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물대포 뿌리죠? 얘도 똑같아.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물이나 수증기를 뿌려주시면 돼. 야, 저항군들, 데모하는 사람들, 물대포 뿌리는 거. 물대포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바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얘는 얘 반대말. 알카리성, 얘는 산성. 그래서 황산 넣으세요. 황산이나 SO2를 물에다 타면 그게 황산이니까 뭐 무수황산 그래도 되고 SO2나 황산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항값을 얼마로 맞추라고요? 10의 4승에서 10의 11승으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다음 집진장치 중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300에서 800, 벤츄리 스크러버.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반대로 이 문제에서 다음 중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다면, 그치? 중력이죠. 가장 효율이 낮은 중력이 가장 작겠죠. 근데 가장 큰 거 물어봤으니까 벤츄리 스크러버. 5번. 대교염 공정시험에서 제시한 측정법 연결 이런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수십 가지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염소 외웠죠. 우리 앞에서 염소, 오르조톨리틴법. 이번에는 시아나소, 4피리딘 피라졸론법이라고 해서 앞에 숫자가 4가 들어갑니다. 시아나소는 인도페놀법은 암모니아 분석 방법이에요. 암모니아. 인도페놀법에다가는 암모니아 분석법이라고 써놓으시고 시아나소는 4자 들어가야 돼요. 4피리딘 피라졸론법이다. 6번 가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 중 유압식과 공기분무식을 합친 것으로 유압이 7kg/제곱cm 이상이며 연소가 양호하고 소형으로 전자동 연소가 가능한 것은, 그러면 여기다 줄 치세요. 유압식과 공기분무식을 합한 것에다 밑줄. 그리고 소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소형이고 전자동 연소가 가능해 밑줄. 건 타입 번호. 이때 앞에 있는 건은 GUN. 우리말로 뭐죠? 총. 그래서 얘는 총처럼 생겼어요.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총처럼 생겼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아이,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하여튼 총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그 기름을 넣고 여기다가는 이제 공기를 넣고 여기가 이제 혼합실이에요. 총처럼 보여요? 원래 그림 보면은 진짜 저기 남자분들 기관총처럼 생겼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제가 그림을 좀 저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하여튼 그림 보면 참 총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제 기름하고 공기를 요 혼합실에서 섞어서 일로 찍 뿌리는, 그래서 버너는 연료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스렌지, 브루스타 이런 거 다 버너예요. 그래서 가스렌지, 브루스타, 가스렌지, 집에 가스렌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가 오는 것을 탁 분사시켜서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 그리고 부탄가스 넣어가지고 브루스타, 이런 게 다 버너입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버너. 그래서 기름과 공기를 여기서 혼합실에서 섞어서 하는데 얘는 소형이면서 전자동 연소가 가능하고 아주 센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식이라고도 불러요. 해설에.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뭐라고? 건타입 버너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7번. 이거는 수질대기 폐기물 공통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대기오염 공정시험에서 방울수의 기준의 의미로 옳은 것은, 교수님이 요 비커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2차에서 실기할 때 스포이드 쓸 거거든요. 스포이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실험할 때 쓸 거예요. 여기다 3방울을 넣어야 돼요. 3방울. 그럼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스포이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꽉 짜가지고 여기다 넣는,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방울을 넣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포이드가 깨진지도 모르고 이따만한 걸로 3방울 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요만한 걸로 3방울 넣고 얘는 이만한 걸로 3방울 넣고, 그럼 누가 더 많아? 얘가 훨씬 많으니까 형평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 넣기 전에 20방울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 해가지고 20방울 똑똑똑똑똑똑 해서 1mm가 되었다. 그러면 합격. 그걸로 3방울 저기다 넣으세요. 근데 막 5mm, 10mm가 됐다. 그러면 그 스포이드는 바꾸셔야 돼. 불량이야. 깨지거나 아니면 불량인 거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1mm가 되는지 확인해서 넣으시면 돼. 저기다 3방울.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스포이드를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3방울 정도.
그래서 20도씨, 실험실의 온도는 대부분이 20도씨거든. 그래서 20도씨에서 20방울 떨어뜨렸을 때 1mm가 되는 것, 거기에 방울수. 그래서 3개에다 동그라미 주셔야 돼, 해설에. 20도씨 동그라미, 20방울 동그라미, 1mm 동그라미. 이 3개가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8번. 질소산화물은 촉매환원법으로 처리할 때 어떤 물질로 환원됩니까? 환원이 뭐라 그랬어요? 환원은 반대말은 산화. 산화는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 얘는 산소를 붙이는 거. 예를 들면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CO2가 되는 거. 이런 게 산화. 환원은 산소를 띠는 거. 그래서 낙스는 깨끗해지려면 N2가 돼야 깨끗해진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환원제라고 했었고, 선택적 환원제, 비선택적 환원제 배웠다고. 선택적 환원제로는 암모니아가 많이 쓰이고, 산소 먼저 없애고 환원시키는 비선택적 환원제에는 메탄가스가 많이 쓰인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래서 이게 환원이에요. 그러면 뭘로 된다고? 낙스는 깨끗해지려면 공기 속에 있는 79%인 N2로 바꿔주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스는 환원되면 N2가 된다. 답은 1번. 9번. 초등학교 2학년 산수식으로 풀 것. 집진장치의 출구먼지 농도가 0.02g. 먼지 통과율은 0.5%. 그러면 입구먼지 농도는? 그러면 초등학교 산수식으로 풀어볼까요? 입구먼지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집진율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통과율이 0.5%라고 했는데 이때 나온 양을 보니까 0.02g이 나왔습니다. 그럼 들어간 양이 얼마였길래 나온 양이 0.0이냐? 그 얘기죠. 그럼 x에다가 0.5% 곱한 게 0.02와 같아야 되겠죠? 이게 통과량이니까. 그럼 x에다가 0.5% 곱하면 100분의 0.5. 이렇게 한 값은 0.02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x는 얼마였을까요? 그 얘기죠. 됐습니까? 답은 4g. 10번. 이것도 10번 이상 푸는 문제.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중력 집진 장치는 뭐 생각하라고요? 사과박스. 사과박스 바닥에서 많이 잡으려면 면적이 넓어야 되고 높이는 낮아야 되고. 우리 갑부 얘기했었죠. 토끼 안 잡히는 그 처리가스 유속은 느려야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배기기류는 균일해야 된다고. 1번. 처리가스 속도가 빠르면 토끼가 빠르면 잡을 수 없습니다. 느려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요. 2번. 침강실내의 처리기류는 처리가스 흐름은 균일해야 된다. 3번. 침강실의 높이는 작게 하고 길이는 길게 할수록 좋다. 다단일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효율도 증가한다. 11번. 광화학 스모그 발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화학 스모그는 어떻게 생겨요? 자동차 배기가스인 누구? HC와 낙스. 즉 감속할 때 많이 나오는 HC. CO는 공회전 할 때 나오는 CO는 광화학 반응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할 때 많이 나오는 낙스. 이것이 햇빛 중에 무엇과 만나서 자외선과 만나서 생기는 것이 광화학 스모그이다. 그럼 아닌 거. 질소산화물,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 올레핀계 탄화소. 이 탄화소 중에 올레핀계 탄화소? 하여튼 탄화소. 일산화탄소는 지금 방금 제가 관계없다 그랬어요. CO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 12번.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50% 입경을 뭐라고 한다고? 절단 입경. 100% 입경을 뭐라고 한다고? 응? 복습, 한계 입경. 또는 임계 입경. 또는 최소 제거 입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다 저가 물어봤을 때 대답 다 하시는 거죠? 요거는 100% 입경. 50% 입경은 딱 반 잘라서 절단했다 그래서 절단 입경. 요거는 50% 입경.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바로 전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전전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100%, 50% 헷갈리지 않게 해놓을 것. 만약에 100% 물어봤다면 4번 찾으셔야 돼. 임계 입경. 13번. 여과집, 이게 우리가 처음 푸는 거다. 13번, 14번이. 다음 중 여과집진 장치의 탈진 방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과집진 장치는
백필터라고. 여과 방식은, 여과 집진 장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내면 여과 방식과 표면 여과 방식으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어필터, 에어필터, 여러분들 자동차에 필터 있죠? 요 조수석 쪽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면 이 자동차 도로는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올 때 그 필터를 통해서 안으로, 차 안으로 들어와야 차 안에 공기가 깨끗해지겠죠? 그 이 내면 여과 방식,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청소기는 요즘은 이게 털어서 쓰는 청소기인데, 우리 때 옛날 사람 청소기는 이렇게 봉투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 껴줬어요. 옛날에 동그리 청소기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꺼내잖아요. 그럼 이게 뻥뻥해져. 그러면 이제 다시 새 걸로 끼고, 다시 또 3개월 뒤면 뻥뻥해져. 이게 팝콘 튀긴 것처럼 뻥뻥해져. 그럼 또 갈아 끼우고 갈아 끼우고. 그래서 이 내면 여과 방식은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포를 교환해 줘서,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불편해요. 공장은 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정용으로 쓰는 거예요. 즉 오염도가 낮을 때 씁니다. 공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에 에어필터 언제 갈아요? 여러분들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타신 분은 알 거예요. 엔진 오일 갈 때 옵션으로 같이 갈아 껴주죠? 엔진 오일 몇만 킬로 타면서 엔진 오일 갈잖아요. 그러면 옵션으로 에어필터 같이 갈아 껴줍니다. 그때 갈아 끼는 거예요. 우리가 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 여과 방식을 써요. 표면 여과 방식이 우리가 배운 바로 백필터.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백필터 이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게 바로 백필터라고. 여과백을 쭉 매달아서 수백 개. 그래서 여과백 개수도 산정했죠. 여과 속도도 구해봤죠. 일로 들어가서 큰 먼지는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그 다음에 작은 먼지들은 여기 가서 차단당하거나 충돌하면서 또 떨어져. 또 확산, 날아가다가 붙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깨끗해진 거를 빼주는 이 백필터. 그래서 얘는 여과포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합니다. 여과포를 청소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과포 청소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염도가 높을 때 쓰겠죠. 즉 우리가 배우는 공장에서 쓰는 거겠죠.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백필터, 표면 여과. 그래서 표면 여과의 여과포 청소 방법을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포 청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추석 되기 전에 내일 이제 친척 올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친척들 올 것 같아. 추석 전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나가지 마. 집안 청소하게. 그러죠? 그럼 일하던 거 안 하고, 놀러 가던 거 안 놀러 가고, 청소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청소만. 그것을 간헐식 털어내기 방식이라고 해서 가끔 한 번씩 청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로지 청소만 하는 거예요. 처리가스를 차단해 놓고, 야, 니네 일하지 마. 일하지 않고 청소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얘는 이제 진동형과 역기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터는 거예요. 좌우 진동 막 이렇게 털어요. 상하 진동, 음파를 쏴. 음파 진동 뭐 이런 식으로. 역기류형은 이제 밑에서 쏘는 거예요. 팡팡팡. 그럼 이제 붙어있던 애들이 툭툭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합니까? 추석 되기 전에. 즉 오염도가 너무 그 효율이 너무 안 나올 때, 야 우리 효율 너무 안 나오지 않냐? 청소 한번 해야 되겠지 않냐?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그럴 때. 그러면 고집진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진율을 얻고자 할 때. 야, 왠지 집진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고집진율 좀 한번 얻어보자. 그래, 그럼 내일 일하지 마. 우리 청소하게. 그게 바로 간헐식 털어내기 방식입니다. 근데 엄마 안 돼. 나 내일 일할 거 많아. 그래, 그러면 너는 7시에서 9시까지 청소해. 동생이 아침에 청소하고 나는 일하고 와서 저녁에 청소하고. 그게 연속식 털어내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속식은 일하면서. 그러니까 한쪽은 일 시키고 한쪽은 청소하고. 이번엔 이쪽을 일 시키고 이쪽을 청소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펄스 제형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펄스젯형. 여기에는 펄스젯형 4번에 있죠. 4번. 그리고 역제트기류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하여튼 펄스젯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얘는 위에서 한번 팡 쏘는 거예요. 바바바바박 떨어지는 한 번을 쏘는 거야. 펑 하고 위에서. 그래서 역기류형 반대죠. 위에서 펑 하고 쏘는 거예요. 얘는 고농도 함진가스 처리할 때, 즉 처리량이 많을 때. 그래서 한쪽은 청소하고 한쪽은 일시키고. 그럼 아닌 것 찾기. 이 문제 청소 방법이 아닌 것 진동형, 역기류형, 펄스젯형 아닌 것 찾기. 답은 세정형 이런 건 아니죠. 14번.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가지는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탄화도. 우리 당도 그러면 뭐예요? 과일이 잘 익은 정도죠. 야, 당도가 높아. 그럼 아주 잘 익었다. 떫은 맛이 높아. 그럼 안 익었다. 그래서 당도가 높으면 과일이 잘 익었다면 탄화도도 똑같습니다. 좋은 석탄이 되는 정도. 그래서 탄화도가 높아. 그럼 아우 좋은 석탄이야. 탄화도가 낮아. 그럼 나쁜 석탄이야. 이렇게. 그래서 탄화도가 높을수록 즉 좋은 석탄이 될수록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과일이 잘 익으면 뭐가 증가해요? 단맛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단맛. 그리고 떫은 맛은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건 떫은 맛. 그러니까 좋은 거는 증가하고 나쁜 거는 감소하겠죠. 그럼 볼게요. 좋은 거. 고정탄소라는 것은 증가합니다. 나쁜 거, 휘발분이라는 것은 휘발분이 뭡니까? 얘는 매연과 검댕 만드는 거예요. 얘는 발열량을 높이는 거예요. 즉 고정탄소가 많으면 발열량이 높아져요. 즉 좋은 탄소예요. 휘발분은 나쁜 애예요. 얘는 매연과 검댕을 만드는 애거든. 그래서 감소하는 것은 매연, 검댕, 휘발분. 증가하는 것은 발열량, 고정탄소. 그 다음에 안전성이 증가합니다. 이 안전성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착화온도죠. 착화온도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는 분? 인화점은 불씨를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 착화온도는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아도 불이 붙는 위험한 온도. 도깨비불처럼 아무도 손 안 댔는데 불이 나는 거. 안전성이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거. 그러면 매연, 검댕 이런 거 감소하고 산소도 감소합니다. 산소 좋은 거 아니에요? 산소가 없으면 불 꺼지는데? 그치? 산소 좋은 거죠. 그건 공기 속 산소가 좋은 거지. 연료 탱크 속에는, 즉 석탄 속에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 석탄에는 탄소, 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같이 탄소, 수소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탈 수 있는 가연성 성분이 많아서 좋은 거죠.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수소랑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축해지는 거예요, 석탄이. 그래서 연료 탱크 속에, 즉 석탄 속의 산소는 나쁜 겁니다. 좋은 거는 공기 속 산소가 좋은 거예요. 산소는 줄어들어. 그 다음에 연소 속도도 감소합니다. 탈 게 많으니까 늦게 타고요. 그 다음에 비열도 감소합니다. 비열은 여러분들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수질에서 배우셨을래나 모르겠지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 그래서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 큰 거는 열이 잘 안 올라가는 석탄이고 비열이 작은 애들이 열이 팍팍팍 잘 올라가는 석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닌 것 찾기. 1번 고정탄소 양은 증가하고 산소는 줄어든다. 맞죠? 2번 연소속도. 연소속도는 줄어든다. 맞죠? 3번 수분 및 휘발분이 증가한다. 아니지. 수분하고 산소가 줄어들었으니까 수분하고 휘발분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나쁜 거는 감소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탄소, 즉 휘발분보다는 고정탄소가 증가한다. 맞죠? 연료비라고 합니다. 휘발분에 고정탄소한 것을 연료비라고 해서 즉 연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자인 고정탄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료비라는 거는 휘발분, 나쁜 성분 분해, 고정탄소,
좋은 성분. 그럼 연료비가 높은 석탄이 고정탄소가 많은 좋은 석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석탄인지 나쁜 석탄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연료비가 10짜리가 있고 연료비가 8짜리가 있어요. 그럼 석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럼 뭐 사야 돼? 연료비가 10짜리 사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좋은 연료인지 나쁜 연료인지 바로 보고 판별할 수 있도록. 15번. 공장에서 SO2가 이거 앞에서 했는데 444 죽음의 숫자. 그쵸? 제가 444 보니까 기억난다. 죽음의 숫자. 444 ppm이고 유량은 52세제곱미터/아워로 배출될 때 하루에 배출되는 SO2의 하루치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킬로그램. 단 24시간 가동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8시간만 가동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444 보니까 기억나는 15번. 그러면 황을 주고 SO2량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우리 공장에 황이 얼마 있나 먼저 써볼게요. 우리 공장에는 52세제곱미터/아워 속에 황이 몇 프로? 444 ppm. 아, 이거 안 한 거다. 444 ppm.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3%다 그러면 저기에다 얼마 넣었죠? 100분의 3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ppm이다 그러면 ppm은 요거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농도. 농도란 전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오염물질의 양을 뜻합니다. 만약에 우리 반에 50명이 있는데 빨간 옷 입은 사람이 3명이 있다. 이게 농도예요. 전체 속에 들어있는 농도. 근데 나는 퍼센트를 원해요. 그러면 위아래 단위 똑같이 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 그것을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백분율이라고 하죠. 백분율. 나는 곱하기 너무 작아요, 값이. 50명 중에 0.00003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너무 작아서. 그래서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100만을 해서 나는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을 ppm이라고 해가지고 ppm 농도라고 해서 이거를 100만 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가 빨간 옷을 입었다. 얘기는 100명 중에 1명이 빨간 옷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ppm이라는 게 빨간 옷 입었다. 그러면 10의 6승명 중에 1명이 빨간 옷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여기 돈이 있어요. 이 방 안에 돈다발이 가득 있어요. 그중에 100조각을 해서 한 조각이 내 거예요. 그중에 100만 조각을 낸 다음에 한 조각이 내 거예요. 누가 더 커요? 퍼센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럼 몇 배 크죠? 동그라미 개수, 즉 4개 차이 나죠? 이건 10의 2승이니까. 즉 동그라미가 10의 2승, 동그라미가 10의 6승. 동그라미 4개 차이 나죠? 그거 10의 4승만큼 큽니다. 그러면 더 작은 애들은 이제 ppHM이라고 해서 이것을 1억 분율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에다가 동그라미 2개 붙인 거예요. 이 M이 바로 밀리언셀러. 100만 개 팔린 거죠.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동그라미 6개가 100만 원이라면 그래서 100만 분율. 1000만 억. 동그라미 2개. 즉 동그라미 2개를 헌드레드라고 그래. 그래서 헌드레드 밀리언이라고 그래서 HM이라고 들어갑니다. 요게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ppHM. 얘는 1억. 즉 10의 8승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ppb는 10억 분율이라고 합니다. ppb 농도는 그래서 이 4가지 10억 분율이라고 합니다. ppb 10억. 그래서 10의 9승계 중에 하나. 10의 9승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인도. 중국은 한 15억. 제일 많은 데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확률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이죠. 10의 9승분의 1. 그러면 퍼센트가 ppm이 퍼센트로 바꾸고 싶을 때 누가 제일 커요, 이 중에? 퍼센트가 제일 커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매번 얘기하듯이 큰 거를 일로 잡고 작은 걸 모아야 돼. 동그라미 개수 차이만큼을 모으면 됩니다. 즉 10의 4승계의 ppm이 모이면 1%라는 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ppb가 몇 개 모여야 1% 됩니까? 얘하고 동그라미 개수 차이가 몇 개예요? 7승계 나죠? 10의 9승분의 1.
10의 2승분의 1. 그래서 7승계의 차이가 나니까 10의 7승계의 ppb가 뭐예요? 1%. 그 동그라미 개수 차이만큼을 모아놔야 가장 큰 1%를 만든다. 됐습니까? 이게 농도예요, 농도.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 반에 50명이 있는데 10%가 빨간 옷 입었어요. 10%. 그러면 50명 중에 10%면 5명이잖아요. 이렇게 했지, 우리. 100분의 10, 10%. 여태까지. 3%다. 그럼 100분의 3을 곱했잖아요. 전체에다가. 근데 100ppm이 빨간 옷 입었대. 100ppm.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가 100분율이라 100분의 1로 했다면 만약에 100ppm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만 분의 100, 즉 ppm은 10의 6승분율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pm은 10의 6승분의, 퍼센트는 100분의로 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전체량에다가. 그래서 50명 중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10%다. 그럼 100분의 10. 50명 중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100ppm이다. 10의 6승분의 100. 그러면 여기 52명 중에 52세제곱미터/아워 중에 죽음의 숫자 444ppm이 황이래요. 아, SO2구나. SO2. 이거는 SO2. 그냥 SO2를 SO2로 바꾸는 거네. 그럼 52세제곱미터 중에 444 죽음의 숫자, 즉 10의 6승분의 444만큼만이 이 여기에는 SO2도 있고 CO2도 있고 뭐 별 애들 다 있겠죠. 물도 있고 이걸 다 합치면 이 중에 52세제곱이래요. 그럼 여기에는 SO2도 있고 CO2도 있고 물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중에 SO2만 원해요. SO2가 얼마 있는 거예요? 444ppm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량에다가 444ppm을 곱하면 SO2만의 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10의 6승분의 444 해준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SO2량이죠. 그런 다음에 세제곱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기체 법칙 써야지. 부피를 무게로, 무게를 부피로. 그럼 SO2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64라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체 법칙, 모든 기체 22.4 세제곱미터는 분자량만큼을 갖는다. 64kg. 근데 하루치량을 구하래. 이제 킬로그램까지는 됐어. 하루치. 여기 1시간인데 하루는 몇 시간? 아무 말 없으면 24시간. 만약에 하루에 8시간 가동하는 공장이면 그럼 여기다가 8시간 곱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운전한다 그러면 10시간 곱해야 되고. 근데 아무 말 없으면 24시간. 근데 여기는 24시간 가동했다 그랬으니까 24시간. 이게 답이에요. 아, 문제 답 틀린 것 같으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52 곱하기 444 나누기 10의 6승 해서 는치고 곱하기 64 나누기 22.4 해서 는치고 곱하기 24 해서 는치면 1.58 나오네요. 해설이 좀 틀렸다. 이렇게 해서 구한 게 1.58. 제가 구한 게 맞아요. 해설 잘못 따랐어요. 해설은 황에서 나오는 SO2를 구했거든? 근데 이게 황이 아니라 SO2잖아요. 그러니까 황하고 비례식 세우면 안 돼요. 해설 틀렸어요. 요걸로 바꾸셔야 돼. 해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해설이 황하고 나온 책이 있다면 그거는 옛날 책이고 제가 이제 개정해서 나온 책은 요걸 바꾸겠습니다. 요 해설 부분을. 마지막 15번 갈게요. 15회. 우리 마지막이네요. 이제 드디어 15회. 1번. 다음 중 도자기나 유리 제품의 부식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가스로 거기다 줄치세요. 도자기나 유리 제품 부식. 그 다음에 알루미늄 공업, 인산제조 공업에서 많이 그럼 뭐예요? 알빙, 인비인, 유제형, 누구? HF의 3대 배출원. 그럼 여기서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 HF의 3대 배출원은 알빙, 즉 알루미늄 공업 빙정석 원료를 쓰기 때문에
인산비료공업, 유리제조, 인광석 원료를 쓰기 때문에 유리제조공업에는 형석이라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인산비료, 유리제조. 그럼 새로 나온 거 얘는 뭘 합니까? 유리, 도자기, 에나멜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유리 제품이 다 부식이 됩니다. HF에 의해서. 그래서 유리로 된 HF를 만약에 나는 시료를 채취하러 갔다. 그럼 유리 재질의 제품은 가져가시면 안 돼. 유리병, 유리관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겠죠.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도자기나 유리 제품을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은 제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CFC. CFC가 뭐예요? 염화, 불화, 탄소의 약자로 얘를 뭐라 그래요? 프레온가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 중에 오존층 파괴하는 애가 누구?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탄소에 불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이 바로 CFC입니다. 그래서 염화, 불화, 탄소.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오존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까? 염소가 오존을 파괴한다. 그래서 이 염소 대신에 수소를 넣은 애가 HFC. 염소 대신에 불소로 다 채운 애가 PFC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CFC를 대체해서 지금 현재 냉매로 넣어주는데 온실효과 일으켜서 또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 아들하고 딸이 걔네들 대체 물질 발견하면 아마 노벨상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소 들어있는 애들이 오존을 파괴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사효마탄소도 염소 들어있으니까 오존 파괴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염화브로마탄소도 염소 들어있으니까 오존을 파괴하겠죠. 근데 황화소 염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황화소는 이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한 그래서 폐기물 시간에 많이 나올 매립지에서 나는 악취유발 물질입니다. 이 황화소. 그 염소 들어있지 않은 애들이 답이에요. 바로 황화소. 그러면 여기에 3번에 염화브로마탄소를 할론이라고 해서 할론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소화기, 할론 소화기. 남자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화약제로 많이 쓰는데 하여튼 염소 들어있는 애들이 오존을 파괴한다라는 거. 그리고 염소 들어있지 않은데 오존 파괴하는 애가 해설에 N2O. 어떻게 읽는다고? 아산화질소. 이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해피벌룬이라고 그랬죠. 이거 마시면 씨 묻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씨 묻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마시고 몇 사람 죽어가지고 지금은 풍선 안에 이 아산화질소 못 넣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웃긴 장면이 생각나냐면 그때 홍대 앞에서 막 해피벌룬 이런 거 팔고 그랬을 때 기자가 아침 방송하는 기자가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이런 제재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셨어요. 그 기자가 아침 방송이에요. 모닝와이드였는데 그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 마시더니 갑자기 풀썩 주저앉는 거야. 제 몸이 왜 이러죠? 그러면서 씩씩 웃어. 그게 바로 이 해피벌룬으로 N2O 넣은 거거든. 그래서 얘 마취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존층도 파괴하고 온실효과도 일으킨다 그랬었죠. 3번 중력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침강실내의 처리가스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토끼 얘기한 거 또 생각나야 됩니다. 토끼가 빠르면 잡을 수가 없어요. 느릴수록 좋죠. 높이는 낮고 길이는 길수록 좋다. 침강실의 입구폭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져서 미세한 입자가 즉 입구폭이 클수록 좋다. 다단일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효율도 증가한다. 4번 킬로와트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444를 봤다. 압력 손실이 444mm H2O, 처리가스량은 55세제곱퍼세크. 효율은 77%일 때 소요동력을 구하시오. 공식 어떻게 되죠? 대기 이타. 이타가 뭐예요? 효율. 그래서 효율 높은 1등급짜리 김연아 씨가 선전하는 그런 거 사와야 킬로와트를 덜 먹는다고. Q 곱하기 델타 P. 유량이 많을수록 압력 손실이 클수록 킬로와트 더 먹고. 요 알파는 이 문제에는 없지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여유율. 그래서 20평대다 그러면 뭐 25평짜리 에어컨 사오시는 게 좋죠. 킬로와트는 더 먹겠죠, 대신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데 102 곱하기 송풍기 효율 77%니까 0.77. Q는 유량 55세제곱미터/세크. 얘 단위가 아워나 미니트면 세크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세크니까 그냥 쓰면 되고.
압력 손실은 죽음의 숫자 444 mm H2. 만약에 여유율이 20%다 그러면 어떻게 해? 1.2. 여유율이 30%다 그러면 1.3배. 없으면 이 문제 없으니까 안 쓰면 돼요. 요게 답. 그래서 310.92 나옵니다. 5번 저위 발열량을 구하시오. 수소 13.5, 수분이 0.65.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은 10,000이다. 공식 외워보세요. 저위 발열량은 값이 작아야 돼요. 고위에서 빼야죠. 나 600으로 뺄래요.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나는 6으로 뺄래요.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그랬었죠. 차이점은 뭐라고? 얘는 퍼센트 그대로. 얘는 100%, 10%면 0.1로. 그럼 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서 11,000 빼기 6에 9. H는 퍼센트 그대로 13.5. W 퍼센트 그대로 0.65.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설도 그래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도록. 답은 10270. 6번 충전탑에서 충전물의 구비 조건. 좋은 말만 쓸 것. 충전물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위에서 물이 쭉쭉쭉 나와서 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충전물은 표면적이 커야 한다. 압력 손실이 작아야 한다. 공극이 막히면 안 돼. 공극률이 커야 한다. 그래야 물이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거 채워놓으면 안 돼요. 공극이 없어서. 그 다음에 홀드업. 홀드업이 뭐라 그랬죠? 액보유량. 여기 잡고 있다 위로. 그래서 충전층 내 액보유량은 작아야 한다.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안 좋다 그 얘기죠. 그러면 틀린 거 찾기. 먼저 1번. 내열성과 내식성이 커야 한다. 좋은 말이죠. 열에 잘 견디고 부식에 잘 견디고. 압력 손실이 작아야 한다. 좋은 말. 4번. 단위 용적당 표면적이 커야 한다. 빽빽히 넣으셔야 돼. 엉성하게 넣으면 물이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3번이 틀렸네요. 충전 밀도가 커야 되죠. 그래서 엉성하게 채우시면 안 돼. 빽빽하게. 7번. 다음 중 전기집진 장치의 특성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기집진 장치는 1번 압력 손실이 100에서 150으로 아니에요. 압력 손실이 해설 보면은 건식은 10, 습식은 20. 먼저 해설 보세요. 전기집진 장치의 장단점. 첫 번째 효율이 우수하다. 제일 우수하죠.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가장 효율이 우수합니다. 2번 그런데도 압력 손실이 적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건식은 10, 습식은 20. 습식이란 게 있나요? 위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얘는 좀 위험해요. 감전의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나와. 그러면 저번 시간에 데모하는 사람한테 물 뿌리라 그랬죠? 근데 얘는 물을 뿌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역전리 이런 게 현상이 안 일어나겠지.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습식이니까 슬러지 처리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찌꺼기 처리 같은 거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식은 10, 습식은 20으로 전기집진 장치는 압력 손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3번 해설에 대량의 가스를 취급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칠판이 길어요. 그 다음에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고온가스가 처리가 안 되는 애는 천이 찢어지는 여과집진 장치만 안 되고 다른 애들은 다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 왜 그랬다 그랬죠? 전기료 값이 싸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집진 장치는 산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요.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단점, 주어진 조건에 변동이 어렵다. 이걸 뭐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유연성이 적다. 여기다가 에어컨 설치해줬는데 전기 쓰는 2층 갔다 3층 갔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학원에 에어컨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뒤 건물에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 이걸 한대요. 그래서 그 아줌마 아들한테 싸게 주고 이거를 에어컨을 설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불났잖아, 학원에. 실제예요. 그래서 소방차 오고 저 이제 동영상 강의 찍는데 불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1층으로. 갑자기 퍽 터지더니 불나더라고. 그래서 소방차 오고 학원이라고 하니까 앰뷸런스가 7대가 오고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실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설치하시면 안 돼. 위험해요. 불나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변동이 어렵다. 유연성이 작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시설비가 많이 들죠. 왜? 얘는 고효율 집진 장치니까 사올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분진 부하가 대단히 높으면 전처리 시설이 요구될 수 있으며 근무자의 안전성,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습식, 감전의 위험이 더 커요. 그러면 아닌 거 1번 압력 손실이 100에서 150이 아니라 10에서 20이죠. 건식은 10, 습식은 20으로 잡고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될 수 있다 아니라 유연성이 적다. 초기 시설비가 적게 든다 아니라 가장 비싸다. 4번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만 맞습니다. 8번 흡수액의 구비 조건. 흡수액이 뭐라고? 물에다 약품 탄 거. 그래서 유해가스 제거 방법 중에 흡수액의 구비 조건으로 좋은 말만 쓰기.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 써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1번 흡수 능력과 용해도가 커야 한다. 이게 좋은 말이죠. 1번. 그럼 2번 화학적으로 안정하고는 맞는데 휘발성이 높아야 한다. 나쁜 말이지. 물 떠다 놨는데 다 휘발하면 안 된다고. 3번 독성과 부식성이 무관하다 아니라 독성과 부식성이 적어야 한다 그래야죠. 점성이 크면 안 좋다고. 가격이 낮아야 한다는 좋은 말. 9번 다음 중 대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대륙권에서는 1km 상승할 때마다 9.5도씨씩 높아진다. 대륙권의 높이는 계절이나 위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성층권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내려간다. 성층권에서는 지상 20에서 30km 사이를 오존층이라고 한다. 이게 맞았네. 우리 오존층은 25km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죠. 그럼 1, 2, 3이 왜 틀렸나 볼게요. 먼저 우리가 배운 거 대륙권은 지구에서 즉 땅에서 12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온도가 하강한다 그랬던 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춥고 영하 50도, 60도 나와요. 여기는 따뜻하지. 우리 땅은 한 20도.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름이 대륙권이라고 했는데 이 대륙권은 계절에 관계 있어요. 언제 높아요? 여름에 높다. 위도하고 관계 있어요. 저위도가 극지방인 고위도보다 높다. 여기는 적도, 여기는 극지방. 그래서 위도하고 관계없이, 계절하고 관계없이 아니야.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위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리고 3번,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내려간다. 아니라 성층권에서는 즉 50km까지는 얘랑 반대.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었죠.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 10권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 그랬었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그래서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야 되는데 대륙권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3번도. 1번은 왜 틀렸냐면 대륙권은 1km가 올라갈 때마다 6.5도씨씩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암기하셔도 되지. 1km 올라갈 때마다 6.5도씨씩 떨어져요. 그래서 9.8도 아니라 6.5도씨씩. 10번. 많이 했네요. 헨리의 법칙에 적용되는 기체는 물에 안 녹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것. 누구? 질소, 산소, CO2. 얘 친구 막스. 얘 친구 CO. 이런 애들이 물에 잘 안 녹아서 헨리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답은 O2. 많이 했었죠. 11번. 메탄이 94%, 이산화탄소가 4%, 이거 첫날 했네요. 산소가 2%인 기체연료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9.5세제곱의 공기를 사용하여 연소하였다. 공기비를 구하시오. 첫날 했습니다. 첫 시간에. 메탄 어떻게 쓰라고? CH4. 그리고 얘 앞에다가 94%.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얘 앞에다가 4%. 산소는 O2. 얘 앞에다가 2%. 그럼 탈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2개의 산소랑 만나서 CO2 1개, 물 2개. 이제는 외우시죠? CO2는 탈 수 없어서 그대로 CO2. 산소는 여기서 써먹어야 됩니다. 일로 가라 그랬던 게 기억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몇 배 많이 넣냐. 공기비 M을 구하시오. 그러면 A0에 비해서 A를 몇 배 많이 넣냐. 그것을 공기비라고 한다 그랬죠. 내가 10이 필요했는데 13을 넣었어요. 그러면 1.3배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A0 필요한 공기량, 이론 공기량, A는 실제 공기량. 그러면 A0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A0는 어떻게 구하라고? 기체연료는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소 개수만 세면 끝나요. 산소 개수 2개. 필요한 산소의 개수 2개. 근데 앞에 94%가 있으니까 얘도 94%만 넣어주면 되죠. 연료가 94%밖에 없는데 더 넣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 장롱에 20만 원이 있으면 은행에서 80만 원만 꼬우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 장롱에 2%가 있으면 2% 빼서 요 별표 그런 만큼의 산소가 공기한테서 꼬아야 될 산소겠죠? 은행에서. 기억나십니까? 나누기 0.21 해주면 A0. 그래서 A0 구해주면 8.86 나오네요. 8.86. 그런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8.86 필요했거든요. 근데 공기를 얼마나 넣었대? 9.5 세제곱을 넣었대요. 두 번째 줄. 9.5 세제곱에 공기를 넣어서 연소시켰다. 그러면 몇 배 많이 넣은 거냐? 그것을 공기비라고 한다고. 공기를 몇 배 많이 넣었는지 알려주는 숫자가 공기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배? 1.07배 많이 넣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12번. 아황산가스 0.02 ppm을 mg per 세제곱으로 바꾸세요. SO2 분자량은 64. 0.02 ppm, 0.02 ppm, ppm과 같은 단위는 밀리리터 퍼 세제곱. 요 세제곱이 의미하는 거는 공기, 즉 공기 1세제곱 속에 0.02 밀리리터의 SO2가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럼 0.02 밀리리터를 답이 원하는 것은 밀리그램으로 바꾸는 걸 원해요. 그러면 SO2 밀리리터를 밀리그램으로 바꾸기. 모든 기체 법칙, 부피를 무게로, 무게를 부피로. 그래서 모든 기체 22.4 밀리리터는 64 밀리그램을 갖는다. 끝. 그래서 0.057. 13번. 다음 보기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까? 맑은 날 바람이 없는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까지 지표면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지표 역전이네.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축적이 일어난다. 지표 부근에서 일어나므로 지표 역전. 지표 역전으로 우리는 복사 역전하고 이류 역전 2개 배웠죠? 그럼 여기는 복사 역전 딱 하나 있다. 또 지표면에서 일어나서 지표 역전 보통 가을로부터 봄에 걸쳐서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약하며 습도가 적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지표 역전 보고만 찾아줘도 되겠죠? 답은 복사 역전. 14번. 그래서 런던 스모그 역전이에요. 복사 역전. 14번.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 도시지역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고온액가스와 냉난방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찬 공기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물에 의해 거대한 지붕을 만드는 현상. 그림 그릴게요. 여기가 도시. 도시는 집들도 많고 건물도 많아요. 여기는 시골. 시골을 전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전원일기 이런 거 있었는데 시골. 그러면 도시는 열이 많이 나요. 사람도 많이 살고 공장도 많고 그러면 뜨거워요.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시골로 가서 퍼지려고 하는데 이 전원에서 도시로 바람이 부네. 그러면 바람은 출발지 이름 딴다 그랬죠? 바다에서 육지로 가면 해풍. 바다가 출발지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오면 육풍, 산에서 계곡으로 가면 산풍, 계곡에서 산으로 가면 곡풍,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북풍, 출발지가 북쪽이에요. 그 북풍이 불면 굉장히 춥죠. 남쪽에서 불면 남풍, 그러면 남풍이 불면 훈훈하죠. 그래서 전원에서 도시로 불면 전원풍. 그래서 이 상승하던 게 다시 빠꾸, 다시 백. 이렇게 해서 여기서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마치 섬처럼. 그래서 열이 섬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열섬 효과라고 해서 영어로는 열이 히트잖아. 히트. 그 다음에 섬이 아일랜드. 그래서 히트 아일랜드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유식한 말로 히트 아일랜드 현상. 얘를 다른 말로는 먼지 지붕 효과라고 그래요. 먼지가 마치 지붕처럼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지붕 효과. 또
열대야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즉 얘는 주로 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가 뜨거운 현상이에요. 시골보다. 도시가 뜨거운 현상. 그래서 열대야 현상. 그럼 열대야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다 한강.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강.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 하천 이런 데 가서 물놀이 하거나 거기서 잠자면 시원하죠. 원두막 같은 데서. 그래서 주로 밤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오염도가 심하고 열이 많이 쌓이는 현상. 답은 열섬 현상입니다. 혹시 라니냐, 엘니뇨 아세요? 1번 라니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엘니뇨. 엘니뇨는 고수온 현상. 라니냐는 저수온 현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디가? 적도 부근의 바다. 요것만 이제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 여기가 적도예요. 요 남아메리카 여기에는 페루, 우리 마추픽추, 잉카 제국, 페루죠 다. 페루가 있는데 이 페루가 어업을 해요. 그리고 적도 부근에 있는데 여기는 무역풍이 셉니다. 이 적도 부근에 부는 바람을 이제 무역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무역풍을 타고 무역을 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무역에 아주 힘을 준 바람이다 그래서 이런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무역풍이 강해요. 그래서 이 해수면이 낮아. 그래서 저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적도 부근이지만 페루는 바닷물이 좀 차대요. 적도라 그래서 바닷물이 다 따뜻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해수면이 낮아서 심해에 있는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좀 차갑대요. 근데 무역풍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안 낮으니까 심해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이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나 봤더니 9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래요. 그럼 얘네들이 어업을 하는데 생존 잡지도 못한 그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얘는 페루 지역으로. 그럼 여 안에 12월이 들어있거든.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주신 축복의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 엘니뇨라는 말이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말이 이제 남자아이 말 뜻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거기에 다 아실 거예요. 이 상식적인 내용이라. 근데 반대로 무역풍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평년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역풍이 강하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 심해에서 차가운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저수온 현상이 일어나는 게 라니냐예요. 그래서 이 엘니뇨하고 반대말입니다. 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말, 엘니뇨는 남자아이, 아기 예수. 라니냐는 여자아이. 반대말인데 그래서 이 라니냐 현상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혹한. 아주 추워지죠. 전 세계가. 엘니뇨가 있고 나서는 이제 뭐 강한 태풍, 뭐 홍수,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현상이에요. 엘니뇨, 라니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15번.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심력 집진 장치는 어떻다고? 슈퍼모델처럼 생겨야 된다고. 날씬하고 길어야 되고. 입구 속도는 빨라야 쌩쌩쌩쌩 돌면서. 그래서 1번. 배기관이 작아야, 즉 날씬해야 돼. 입경이 작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2번. 입구 유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도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높지만 빠르니까 압력 손실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빠를수록 쌩쌩 넣어야지 엉성엉성 넣으면 안 돼요. 블로우 다운이 뭡니까? 사이클론, 즉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5 내지 10%를 불어넣으면 효율이 좋아지는 효과. 블로우 다운 효과도 재비산을 방지한다. 4번이 틀렸는데 고농도일 경우 직렬로 사용하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병렬로 사용한다. 바뀌었어요. 고농도예요. 즉 10g 처리하던 게 뭐 20g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병렬로 하라고. 10g은 1로, 10g은 1로 이렇게. 그래서 고농도일 때는 병렬로. 그 다음에 응집성이 있는 먼지 또는 효율 높이고 싶을 때 응집성 먼지를 처리하고 싶어요. 또는 효율 높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응집성 있는 먼지들은 잘 처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2번. 요거를 이제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다시 처리할 양이 많아졌습니다. 즉 고농도가 됐어요. 그럴 때는 병렬로 해서 20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는 10 처리하던 게 20이다 그러면 병렬로 해서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10 이렇게 병렬로 해서 하고 응집성 있는 먼지나 효율을 높이고 싶을 때는 직렬로 연결해서 효율을 그럼 여기서 잡고 여기서 또 잡으니까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회 우리 기출문제 다 풀어드렸는데 제가 해드린 요것만 보더라도 이제 바꿔서 조금 숫자만 바꿔서 나오거나 응용돼서 나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15문제씩 우리 15회 풀어드린 것 요 한도에서 몇 번씩 보세요. 계속 앞에서 다시 보시고 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대기 강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시간에 뵙겠습니다.